네, 안녕하세요. 설욱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주말인데 다들 행복한 시간 다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국에 자식들에게 손절당하는 부모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뭐라고 이런 이제 가정사가 각각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이런 가족 간에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심심찮게 예전에 이제 그 부모와 손절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주변에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좀 내어주는 이런 좀 희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지옥에서 살아가는 경험들이 쌓이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그 부모님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자식이 평생 함께 가는 관계라는 믿음이 강하긴 했죠. 물론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했고, 자녀들은 늙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지고, 지금도 이런 어떤 기존의 틀은, 골조는 모두 해체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이렇게 잘 챙겨드리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잘 곁을 지키다가 이렇게 보내고 싶은 자녀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연락을 끊거나 최소한의 관계에만 유지를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완전히 절연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이런 페류나나 뭐 이런 이 콩가루 집안의 얘기를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뭐 손절하거나 연을 끊은 가족이나 독립 후 연락을 안 하는 이런 표현이 흔하게 등장을 하고, 많은 부모님들도 이걸 단순히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라서 이제 뭐 유교 문화의 어떤 효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사라진 것과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누적된 이 관계의 상처와 감정적인 피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렇게 보면 자식은 대부분 쉽게 부모님을 손절하지 않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오랜 시간 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결국 행복했던 순간이나,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시간과 그 노력의 산물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의 부모를 손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참고 견디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즉, 손절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 아니고 장기간에 축적된 관계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이해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있는데, 자녀에게 손절당하는 부모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고, 부모가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부모의 은혜는 평생 못 갚는다, 이런 좀 스탠스를 가지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을 보면은 자식 입장에서 물론 한편 이해는 되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기에는 좀 그렇다면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의 어떤 상처가 무시되는 것과 부모의 희생만 강조되는 것, 그리고 감정 표현 자체가 뭔가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건강한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라도 잘못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반면 손절당하는 부모님은 이 부모라는 지위를 절대 권력처럼 사용을 어렸을 적부터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해왔을 거고, 통제력이 굉장히 강하고, 자녀가 뭔가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걸 이제 매번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자녀들을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유형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이 RPG 게임 하듯 나의 어떤 캐릭터를 이제 투영시켜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성과물로서 바라보는데, 진로나 연애나 뭐 결혼이나 직업이나 소비, 뭐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 못했었던 그런 길이나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식에게 투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태도가 계속 된다는 점인데, 결국 이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 아니라 감시받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무분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뭔가 이 길을 인도해주는 그 등대 같은 역할을 부모가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사고를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녀가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부모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어렸을 적부터 감정적인 폭력을 뭔가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믿는 부모들이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뭔가 지금은 체벌은 줄었는데 감정적인 폭력은 여전히 훈육이라고 착각합니다. 뭐 예전에는 다 맞고 자라고 막 그랬는데, 뭐 모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뭐 남들과 비교, 무시, 뭐 비꼬는 것과 조롱이나 인격 공격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남들은 다 잘하는데 뭐 너 같은 애는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썩는다, 뭐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라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정당화시키는데, 이게 의도가 선했다고 해서 또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손절당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절대 안 하죠. 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생각과, 부모가 완벽하냐, 내가 일부러 그랬냐, 뭐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다, 지나간 일을 왜 자꾸 꺼내냐,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나 감정적인 축소나 정당화를 시키면서 이제 역으로 공격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게 상처 자체보다 뭐 부모님이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자녀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부모님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자원을 이런 통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결국에 이제 한국 부모님들 중에 경제적인 지원을 뭔가 사랑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나서 간섭을 계속하고 집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하지만 통제를 계속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고, 반대로 이제 자녀의 어떤 경제적 수단을 부모가 이제 계속 지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후에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래도 이제 자녀를 키우느라 엄청 사랑을 주고 열심히 이제 키워왔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 그냥 낳기만 하고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술만 먹고 이렇게 도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를 이렇게 방목시키고 뭐 때리고 뭐 밤에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굉장히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부모가 나중에 이제 커서 내가 이제 혼자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나를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자녀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냥 밥 세끼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것만 해서 부모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연을 한 번에 끊지는 않고 일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자녀가 주는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 감사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월마다 주는 어떤 생활비 일부,
뭐 작게는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이렇게 받아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거는 정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월에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계속 지원한다는 행위는 엄청난 거거든요.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대기업을 다녀요. 근데 막 월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 돈을 뭐 얼마 200만 원 정도를 매월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고, 더 한 사례는 그냥 한 300만 원 버는데 뭐 200만 원을 들이면서 자기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키워준 어떤 그런 거에 보답하는 관점도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의 존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그 정말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줘도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나에게 상처만 주고 뭔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원을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자녀가 부모를 손절하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 내가 잘 돼야 그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침몰하는 배라고 하면은 같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인지할 때 결국엔 여기서 좀 빠져나오게 되는 결론으로 부모를 손절하게 되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제 자식에게 손절당하는 부모의 특징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뭔가 운이 나빠서 그런 거라기보다, 그리고 또 자녀가 조금 페루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 뭔가 개념이 없는 젊은 세대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그 가족 간의 사연이 얽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국에 자녀에게 손절당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런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을 끝까지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